저희 회사에는 이제 이 코사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도 아마 이제 그 회사마다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이 쿠라오 그룹 같은 경우는 라오스만 하더라도 같은 조직에 유럽 사람도 있고 태국, 중국, 한국, 그 다음에 필리핀 기술자들 한 5-6개 국가 사람들이 모여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같은 민족이라도 뭔가 소통이나 또는 책임에 의해서 서로가 항상 그 부서와 부서 간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많은 다국적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서 같이 협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사 건물을 지을 때 제가 한번 그 현장에 가봤더니 어제까지 일을 막 밤새서 하다가 그 다음날 가보면 하루아침에 일을 안 하고 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물어보면 한국 사람이 자재를 발주하기로 했는데 발주를 하지 않아서 도착하지 않아가지고 한 3주 동안 쉬어야 된다. 뭐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이제 한국 사람한테 물어보면 이거는 본인 일이 아니라 라오스 현지 매니저가 해야 될 일인데 본인이 한국 사람에게 이제 책임을 회피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무조건 두 사람이 누구 핑계 대지 말고 무조건 먼저 앞서서 하라고 해서 또 다른 이제 건설 현장에 가보면 건설이 끝나고 나면 자재가 또 수십억씩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기업을 경영하다 보면 어쩔 수 일어나는 문제인데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것이 제가 직급 관계없이 모든 부서에 현지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인하지 않는 모든 서류는 우리 회사에서 무효 처리를 한다. 그러니까 현지인 매니저가 과장이고 한국인 매니저가 상무이사라도 두 사람이 무조건 사인을 해야 되고 현지인 매니저가 부서장이고 한국인이 과장이라도 직급 관계없이 그 조직에서 가장 높은 외국인과 현지인 두 사람이 무조건 모든 서류에 사인을 해야 그 다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효력을 발생한다라고 이 제도를 시작하고 난 뒤에 정말 놀라울 만한 변화가 생깁니다. 서로가 사인하니까 당연히 이제 핑계는 없어지고요. 그리고 직급 관계없이 현지인과 외국인이 동시에 사인을 하면서 책임감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다음부터 전 세계에 있는 우리 모든 사업장이 누구 때문에 무엇이 안 됐다는 이야기들이 싹 들어가고 가장 효율적인 회사로 이제 거듭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마 제가 나중에 언젠가 이제 경영학 서적을 적는다면 이 BPR 이론, 이게 이제 BPR 이론이라는 게 제가 만드는 이제 단어인데요. 비즈니스 퍼포먼스 리뷰라고 해서 이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퍼포먼스를 한번 2주일에 한 번씩 이 전 부서 직원들이 앉아서 각 부서별로 팀워크로 리뷰를 하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BPR 조직은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 대한자동차 판매를 예를 들면 이제 캄보디아에 있는 대한자동차 판매를 예를 들면 예전에는 캄보디아 법인장이 일방적으로 앉아서 구매하는 사람과 회의를 해서 구매를 지시하고 그다음에 영업하는 사람과 이제 회의를 하고 그다음에 자금과 회의를 하면서 이제 법인장은 만물 박사처럼 모든 정보를 공유하지만 각각 부서는 부서별 하나만의 어떤 정보만을 알고 있으면서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제 그러한 조직을 법인장은 오히려 이제 발언권이 없고 구매 담당, 영업 담당, 그다음에 자금 담당, 그다음에 재고 담당, 그다음에 생산 담당, 그다음에 물류 담당 이런 5-6명의 담당자가 직급도 어떤 직급은 대리가 제일 높고 어떤 직급은 뭐 부사장이 제일 높고 여기 BPR 미팅에는 모두 계급장을 떼고 들어와서 직급 없이 앉아서 이제 그냥 토론을 하게 됩니다. 2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영업 담당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6개월 동안에 영업 계획을 매 2주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떤 기업들은 6개월에 한 번 또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사업 계획을 작성하는데 저희 회사는 2주에 한 번씩 매 6개월 사업 계획을 작성합니다.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게 항상 우리는 신선식품만 취급한다. 그래서 2주에 한 번씩 항상 우리는 6개월간의 어떤 그 이제 새로운 사업 계획을 판매 계획을 영업에서 이제 제시하면 그 영업이 제시된 사업 계획을 기초로 해서 구매팀에서 이제 그리고 구매와 재고 관리팀에서 이제 이 6개월 동안 사업 그 계획에 맞춰서 과연 충분한 재고가 있는지를 검증하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어떤 제품은 주문하면 2주가 걸리고 한 달이 걸리지만 해외에서 보통 한국 제품이나 자동차를 주문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걸리기 때문에 3개월 뒤에 재고가 예를 들어서 한 1000대밖에 없는데 갑자기 사업계획이 1500대가 있다는 것은 이거는 전혀 팔 수 없는 사업계획이 만들어지는 건데 평소에 이런 회의가 있기 전에는 아무도 그런 걸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사업계획은 사업계획대로 판매는 판매대로 그렇게 이루어졌었는데 그 한 자리에 앉아서 이 사업계획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매나 재고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유분을 이제 결정하게 되고요. 그러고 난 뒤에 3개월 이후부터는 필요한 것들을 구매 담당이 그 자리에서 바로 발주를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 맞춰서 이제 발주를 구매 담당이 집어넣는데 3개월 뒤에 결제할 걸 생각해 보니까 자금 담당이 아무리 봐도 3개월 뒤에 돈이 10억이 필요한데 아무리 자금 계획을 세워도 우리는 5억밖에 안 된다 그러면 바로 이제 재무 담당이 미안한데 3개월 뒤에 10억 물건을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5억밖에 안 되고 오히려 조금 지나서 그 다음 달에 10억 계획을 차라리 15억으로 올리자. 이런 서로 이제 주거니 받거니 맞추는 계획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영업은 거기 맞춰서 또 판매 대수를 조정하고 이런 단위들을 2개월 동안 계속 하게 되면 회사에 있는 전 구성원들이 서로 맞춰서 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큰 변화만 없으면 이 사업 계획은 달성을 하게 되고 그리고 법인장 한 사람의 이제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 토론하고 협업하면서 의사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책임감도 같이 높아지고요. 이렇게 되면서 회사가 엄청나게 아주 치밀하게 디테일하게 바뀌어지고 그리고 모든 사업 계획이 계획대로 움직이게 되는 아주 엄청난 큰 변화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이걸 시도하고 난 뒤에 그런 회사의 어떤 영업이나 관리만 타이트해진 게 아니라 저희들이 이걸 시도한 지 한 6년이 넘었는데 정말 기대하지 않은 또 다른 두 가지 효과가 생기는 것이 하나는 항상 제가 이제 우리 회사 슬로건이 Let's go together 다 함께 갑시다라는 슬로건인데 본인이 이제는 정말 어떨 때는 내가 수습할 정도로 나보다도 우리 회사를 더 잘 알고 본인이 모든 직원들이 자기가 오너인 것처럼 행동할 만큼 책임감이 생깁니다. 이건 확실하게 제가 보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